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 그 강의에서, 그래서 그 111페이지 통찰원과 사고의 진화 단계인데요. 이건 앞에 얘기한 걸 정리하는데 좀 페이지는 많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 112에 3.1에 그 1단계 초기 유인원들의 두뇌 측면화. 두뇌가 일단 좌뇌, 우뇌. 그래서 언어는 어디에 있다고요? 좌뇌 쪽에 있습니다. 좌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그 여러분 그 책의 중간에 측면화, lateralize, lateral이란 말이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던 LA 갈비 우리가 얇게 쓴 거. 그게 갈비를 이렇게 통으로 해서 직각으로 때린 게 옆으로 살살 벤 거죠. 왜냐면 그 톱니가 발전했으니까. 그 전기톱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레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LA 갈비는 측면으로 자른 갈비지 로스앤젤레스 갈비가 아니에요. 미국 교포들이 많이 거기서 가져왔나 보죠. 그래서 측면화는 인간의 말 직업과도 관련이 있고요. 좌방구,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좌촉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부 비인간 영장류들 종에 따라 목소리를 지각하는데 두뇌 측면 효과를 보이고 여기에 오른쪽 귀에 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말소리와 그 비인간 영장 목소리 중 일부는 좌방구. 이게 뭐냐면 듣는 것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듣는 거는 오른쪽 듣는 건 좌로 가고 크로스가 되니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재밌죠? 바로 위에 뇌가 있는데 이렇게 물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소리의 어떤 부분은 좌뇌에다 맡기고 이해하고 또 소리 만들어 지시하고 오른쪽은 그거와는 좀 관계없는 다른 어떤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부분은 이제 언어의 단계로 진입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뇌에다 그래서 뇌가 뭐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 두뇌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화에서의 통제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음성의 발화 부분에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목청, 다시 얘기해서 이 목구멍의 앞에 여기 목청, 그 소위 성대가 있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앞으로 구부러진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자? 예. 이것도 하나의 그 앞에 그 두뇌처럼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조건 갖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에서 이 여기 있는 음성경 혀뿐만 아니라 또 입술 움직임, 그 다음에 뒷입술도 입술 또 혀의 앞과 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좌방구의 어떤 아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잠깐 보면 113페이지에 음성화의 자발적 통제를 허락한 두뇌 조직의 변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느 관계에서 진화 단계에서 음성 의사소통의 최소 조건이 되고 브로카 영역과 연결. 이 브로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베르니케 하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카는 좌뇌로 따지면 주로 이 관자놀이 위쪽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어떠한 언어에 대한 주로 운동신경 영역인데요. 브로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전체에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여기다 베르니케라는 것은 뭐냐면 귀의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카는 아웃풋, 프로듀스의 개념이고 베르니케 인풋, 그래서 받아들이는 receive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위 중추 전방, 그래서 하위 중추, 하위 부분에서 여기 뇌의 하위면 귀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거기에 중추 전방, 그래서 대뇌피질의 일부이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관자놀이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다람쥐 원숭이 연구해서 사람을 뭐 이렇게 그 당시 해부해서 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숭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마카크 원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박물관에 살아있다 1편인가 보면 그 원숭이가 박제된 게 살았다 죽었다 그게 마카크인데 그게 소리 내는 게 그 아기들의 그 분리 외침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없으면 막 어떤 소리를 내는데 아기들이 그러한 소리와 마카크가 어떠한 인간의 소리와 조금 유사성을 나타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밑에 그 원숭이 뭐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자세히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114페이지의 둘째 단락에서 인간의 경우에 대뇌피질, 아까 우리 그 대뇌의 모든 걸 대뇌피질이라고 그러죠. 말 조절은 새로운 부분들이 첨가와 옛 회로의 재배선 둘 다를 포함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의 첨가라는 건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어떤 운동, 말하는 운동신경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재배선.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의 발전 과정이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리를 냅니다만, 그거보다 인간의 언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브로카 영역이란 말이 이 소리의 어떠한 그 생산과 굉장히 밀접하다. 듣는 것도 우리가 보통 언어 얘기할 때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돼. 입을 닥치고 입을 닫고 들어야 돼. 그 말은 맞는데요. 진화에서를 보면은 사실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게 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서 말을 했다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나오자마자 입술 이렇게 까까까 그러면서 이제 좀 크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배블링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갸갸갸 거리는 거, 떼떼떼 따따따 거리는 거, 약간 혀 짧은 소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선 생각보다 좀 동물은 뭐 물론 깍깍 뭐 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인간의 그 아이들의 배블링보다는 조금은 더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언어 발달 과정은 애초부터 언어라는 것이 발달하도록 뭔가 기본 구조를 동물들과 다르게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사론 구조의 태동인데요. 아까 말해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통사론 구조는 문장 전체의 틀에 걸쳐 작동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언어학에서 걸 S는 MPBP로 간다. 문장은 주부와 수부. 이런 프레임, 기본 프레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통사 관계를 고려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실험하는 게 의문문이에요. 아까도 is가 가는 거. 그래서 the man who is father is a student 이런 경우에 is가 어느 is가 가야 되는 거. 이건 is와 앞에 is와 뒤에 is 그 is 동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통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nstinctively 그 뭐가 있을까요? 또 instinctively the eagle flies, swims well 이런 게 있거든.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eagle the eagle flies, swims well. 그러면은 뭐가 빠져? the eagle 그다음에 that이 빠졌죠. the instinctively the eagle that flies, swims well.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eagle 하니까 fly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eagle을 꾸미는 건 fly는 eagle을 꾸미지만 전체 문장의 주동사가 아니에요. swims well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flies, instinctively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swims well이에요. 본능적으로 독수리는 fly가 아니고요. 문장 구조에서는 말이 좀 우습지만 swims well. 다시 할까요? instinctively the eagle flies, swims well. 사실 그러니까 instinctively는 스임에 걸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습지 아까 말한대로 좀 뜻이 뭐지? 이러지만 구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 통사 구조가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John loves himself죠. 왜냐하면 John과 같은 사람이니까 self를 받게. 근데 John thinks that Mary loves himself 하면 어떻게 해요? 틀리죠. 왜냐하면 herself가 돼야 돼. 같은 문장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John 뒤에 온다고 그래서 himself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런 구조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통사론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대 인간의 두뇌 진화, 뭐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니까 뭐 네안데르탈인부터 현대 인류 HSS, 호모 세피엔스 세피엔스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우리 언어의 핵심이 아니니까 118페이지에 다시 정리하자면 그05 우리 챕터 영역 중심의 전문화 인간은 결국 뭐예요? 브로카와 전기업 전반부 데네피즘. 브로카 다 앞에 부분이요. 전기업 쪽에 있는 거거든. 측기업에서 전기업 쪽으로 여기 앞에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전반부 데네피즘. 거기에 뭐가 있어? 또 사전이 들어있어요. 일종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119페이지에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사고의 저장과 싱크탱크. 우리가 또 싱크탱크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을 때. 사실 그와 같은 아이디어의 보고라고 하지 여기서는 아이디어의 보고라보다는 일종의 두뇌의 어떠한 그 사고 체계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있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았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두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5장은 인간 두뇌와 언어 사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벌써 120페이지가 됐네요. 그죠? 이제 방학이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 방학 때면 좀 더 많은 예를 빨리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다음 강의 한 서너 개 올라갈 때는 인간 두뇌와 언어 사전부터 12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